네, 전 시간까지는 저희는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 잘 봐주세요. 네, 나중에 저희가 jQuery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익명 함수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코드들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런 코드들이 종종 사용이 되고요. 원리는 딱 그거예요.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함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전달할 수 있다. 네. 함수가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속성입니다. 요거 잘 봐두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바에서의 클래스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자바의 클래스와 비슷한 그런 객체 지향 개념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웹앱 밑에서요, HTML 파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10번째 파일이 되겠네요. 오브젝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HTML 메뉴고요. 웹앱 폴더 밑에서 10번 오브젝트라고 파일 만들게요. 네, 파일을 만드셨으면은요, 타이틀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H1에도 똑같이 쓸게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리고 div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div의 id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만들어줄 출력무, 그러니까 inner HTML을 통해서 출력을 넣어줄 코드들입니다. 거기를 div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코드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_object.html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h1 div. 근데 div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가 없으니까 아직 div 안에 컨텐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div는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 코드가 있고요.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출력을 넣기 위해서 div를 먼저 찾을게요. variable out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get element by id. id는 outpu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iv를 찾았고요. 여기다가 inner HTML 속성을 바꿔줘서 div 안에 여러 가지 출력들을 작성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 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JSON이라고 부릅니다. JSON이 뭐의 약자냐면 앞에
J가 자바, S가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객체,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이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는 방법은요. 중괄호를 사용을 한다. 괄호의 종류 구별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대괄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죠? 대괄호는 배열이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array. 중괄호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변수 이름과 변수 값이 있겠죠. 그렇죠? 멤버 변수와 그 멤버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있잖아요. 멤버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 저장되는 값을 콜론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류는 값. 프로퍼티에다가 밸류를 저장할 때 콜론 사용하시는 거예요. 콜론. 이해되시죠? 네.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변수 하나를 만드는데 쌤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중괄호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쌤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오쌤이에요. 쉼표. 나이가 있어요. 나이는 뭐 16살이에요. 뭐 전화번호 같은 거 할까요? 전화번호는요.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 2개가 있다.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을 저장하는 건 뭐예요? 배열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는 010 빵빵빵빵 빵빵빵빵이고 회사 번호는 02 1111 11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시는 방법. 간단하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 객체의 내용을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inner, ht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는 그냥 쌤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dr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오브젝트라고 하면 나와요. 오브젝트 객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브젝트 객체다. 그리고 마치 대괄호가 써져 있으니까 마치 배열인 것처럼 보이죠. 마치 요거 뭔가 힌트가 돼요. 뭔가 힌트가 됩니다. 쌤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쌤의 이름을 알 수도 있어야 되고 쌤의 age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쌤의 폰도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객체에서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브젝트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오브젝트예요. 그죠? 이 오브젝트에서 점을 써요. 점.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객체 이름 여기서는 쌤이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네임은 여기서는 쌤이 되는 거고요. 프로퍼티 네임. 프로퍼티는 네임도 있고 에이지도 있고 폰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out.inner html 플러스는 쌤에다가 싸움을 하시는 거죠. 자바처럼 컨트롤 스페이스 한다고 해서 얘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쌤 밑에 뭐가 있어요? 네임이 있죠. 네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이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inner html 쌤의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출력하겠다. 쌤 pho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드 어렵지 않죠. 자바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아요. 자바에서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하죠. 여기서는 생성자가 아니라 그냥 중괄호로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값.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뭐 클래스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어요. 물론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한 번만 딱 만들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값 이렇게 저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변수의 이름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요.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할 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콜론을 사용한다. 등호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등호가 아니라 뭐다? 콜론이다. 그게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접근할 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not 연산자를 사용한다. 예. 그럴까요?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오셈 16 010 하나, 그 다음에 02 하나. 중간에 쉼표 있죠. 이거 무엇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까요? 첫 번째 엘리먼트, 콤마, 두 번째 엘리먼트. 배열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폰이 배열이라는 걸 알아요. 폰이 배열이니까 배열의 첫 번째 원소, 배열의 두 번째 원소 하나씩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번호를 하나씩 출력하고 싶어요. phone 여기까지 하면 배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어떻게 하죠?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죠.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배열의 인덱스 0번 원소. 배열의 인덱스 1번은 플러스는 phone 인덱스 1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두 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네, 첫 번째 전화번호 따로, 두 번째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출력을 했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닷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접근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방법 1이라고 할게요.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빈줄 브레이크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BR을 추가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선 오브젝트 이름을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오브젝트 이름을 쓰고요. 대괄호를, 그러니까 마치 배열처럼. 아까 제가 이게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얘가. 객체를 마치 배열처럼 사용하는 거. 배열이면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 연산자, 즉 대괄호를 사용을 하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써주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객체는 0, 1, 2 이런 숫자들을 정수들을 인덱스로 갖는 게 아니라 객체는 변수 이름이라고 하는 게 프로퍼티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따옴표 쓰시고 프로퍼티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쌤의 이름만 접근하고 싶어요. out.inner.html 쌤의 이름 .name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nam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name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방식이 닷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닷 연산자를 이용하실 때에는 프로퍼티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name, age, phone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사용하실 때에는 문자열로 주셔야 돼요. 문자열. 이게 다릅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문자열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문자열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변수 이름 자체를, 프로퍼티 이름 자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프로퍼티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퍼티 이름을 뭘로 감싸야 돼요?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쌤 이렇게 주려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out.inner.html 나이까지만 해볼까요? 쌤 대괄호 h r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제일 아래쪽에는 쌤의 age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 고침 이렇게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전화번호 출력해 볼게요. 전화번호를 출력하는데 첫 번째 전화번호만 출력하겠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전화번호는 위쪽에서는 점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했었잖아요. 이렇게. 점을 사용하지 않고 대괄호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전화번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쌤 대괄호 그 다음에 phone 여기까지 하면 뭐가 돼요? 여기까지 하면 배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렇게 하면 이거랑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괄호 한 번 더 쓰고 0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1번을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 방법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게 같은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는 같은 방법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새로 고침. 첫 번째 전화번호 따로, 두 번째 전화번호 따로 출력이 됐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or 구문.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요, for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for in 구문에서 객체를 사용하면 무엇을 꺼내준다?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들을 꺼내줍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퍼티의 이름이기 때문에 프로퍼티의 이름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프로퍼티를 저장할 프로퍼티 이름을 저장할 변수예요. 저장할 변수고요. for x in sem 이렇게 x를 프린트 해볼게요. out.inner 여기서는 여기서도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빈줄 하나만 넣을게요. 브레이크 하나를 브레이크 태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안에 어떤 문자열을 우리가 더 추가를 해볼 거냐면 x가 무엇인지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x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레이크 태그. 볼까요?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name, age, phone 이렇게 나오죠. name, age, phone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만 꺼내줬어요? 쌤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꺼낸 게 첫 번째 변수 이름, 프로퍼티 이름. 그 다음에 반복하러 다시 올라갔죠. 반복하러 다시 올라갔을 때 쌤에서 꺼낸 두 번째가 뭐예요?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름. 다시 반복하러 올라갔죠. 쌤에서 꺼낸 게 세 번째로 꺼낸 게 뭐예요? phon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름.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퍼티 이름들을 꺼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퍼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덧붙일 수가 있겠죠. 무엇을? sem.x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보죠. 해볼게요. 새로 고침 undefined래요. 전부 다. 이상하죠?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을까요?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 문자열을 꺼내주는 거라 그랬어요. 문자열.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준 거는 문자열. 그럼 이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점 하고서 프로퍼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oreign 구문에서는 필수로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x가 뭐니까? x가 문자열이니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요 방식을 알려드린 이유가 반복문에서 프로퍼티 이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새로 고침 해볼까요? 아까 undefined가 전부 다 제대로 값들이 나오죠. name은 5쌤, age는 16, for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되셨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돼요. 객체가 선언될 때 프로퍼티 이름이 있으면 그냥 요게 간단하기는 하죠. 쌤, 점, 이름. 쌤의 점, 이름. 쌤의 점, age, 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객체의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전달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for in 구문에서 여기 x에 저장되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위쪽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과 같은 방식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쌤에서.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ag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쌤의 대괄호 문자열 a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코드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요 코드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진 않았고 전부 다 undefined 이렇게만 출력이 됐었어요. 그죠? 그거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자유롭게 프로퍼티를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클래스랑 다른 특징이에요. 클래스는 설계도예요. 자바에서 클래스는 설계도죠.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로 가지고 만들어진 객체들, 클래스를 가지고서 생성된 객체들은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만 만들어져요. 멤버 변수가 다 똑같이 3개씩으로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name, age, phone 이렇게 3개 있으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생성되는 객체들은 전부 다 name, phone, age, name, age, phone 이렇게 3개씩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자바의 클래스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자유로운 녀석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쌤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프로퍼티가 3개밖에 없더라도 여기에다가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의 주소가 없잖아요. 어드레스 이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그리고 값을 넣어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해란로 124번지 이게 자바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새로운 프로퍼티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반복문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도요. 브레이크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태그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브레이크 태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폼은 있죠. 폼은 복사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쌤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 자, 여기까지는 쌤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속성,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 속성, phon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쌤은 이름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전화번호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드레스,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언제든지 필요한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문자열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나 숫자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함수도 호출할 수 있어요. 함수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익명 함수를 전 시간에 공부한 이유 아시겠죠? 이거 익명 함수잖아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이 자리에서 정의를 하고서 객체에 toString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얘를 넣어버립니다. 익명 함수를 객체의 새로운 toStr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퍼티에다가 추가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코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시간에 한 코드잖아요. 이거잖아요. 전 시간에 이거 하지 않았어요? 변수 선언하고 변수에다가 익명 함수 넣어주고. 이게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변수인데 좀 특별한 변수죠. 쌤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거죠. 거기에 함수를 저장하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toString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쌤이 처음부터 toString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toStr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위쪽에서 문자를 저장하듯이 함수 객체를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turn toString 메서드는 함수는요. toString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펑션과 메서드의 차이점 아시겠죠? 펑션과 메서드의 차이점. 객체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능들, 그거는 펑션 함수고요. 어떤 특정 객체가 그 객체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 그런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toString은 우리 자바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시면 돼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중괄호 넣을게요. 저 여기 팩트 사용하겠습니다. 팩트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팩트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여기 이름 등호 this 사용하시고요. this name 그 다음에 쉼표
이름 다음에 나이 있었죠? 나이.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this.age. 전화번호는 생략할게요. 주소만 해볼게요. 주소만. 주소는 this.address 이렇게 했죠. 여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죠.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열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문자열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age. 주소라고 하는 문자열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는 중괄호까지 문자열을 쭉 하나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쌤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쌤을 출력을 했을 때에는 오브젝트라고만 출력을 했었죠. 이렇게 오브젝트라고만 출력을 했었죠. 자, 지금처럼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메서드를 만들었고 메서드 만든 다음에 out.inner html 플러스는 하고서 쌤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출력하는지 볼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바에서의 그런 방식과 동일하다면 여기 있는 문자열이 화면에 나오겠죠. 볼까요? 새로 고침. 어때요? 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나오죠. 되셨습니까? 뭐 아니면 뭐 등호 대신에 컬런으로 바꿀까요? 제이슨처럼. 이게 제이슨이에요. 새로 고침. 잠시만요. 뭔가 여기 요게 빠져 있었군요. 여기. 제가 그 다운표 하나를 잘못 삭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 고침.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녀석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나 자유분방한 녀석이에요.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진 객체에 실행 중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실행 중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다가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메서드를 추가하고 나서 그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 자리에서 sam.toString 메서드가 호출된 거죠.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바처럼 어떤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 설계도대로 붕어빵처럼 객체들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객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또 자유롭게 그거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고 메서드를 추가하고서 바로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this의 의미는 자바에서의 그 this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toString을 누가 호출했냐 하면 쌤이 toString을 호출했죠. 그럼 this는 주소가 누구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쌤이라고 하는 객체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쌤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겠죠.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겠죠. address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바에서의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변수, 자기 자신 객체,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그게 this. 자바랑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뭐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다들 잘 되세요? 다 잘 되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